안녕하세요. 갈무리 사관 강서관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비고1 후보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계실 텐데 수명고등학교와 관련을 해서 안내를 드려서 고등학교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은 홈페이지라든지 학교 알림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국어 과목에 좀 한해서 학교의 출판사 그리고 기출 경향을 위주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수명고의 인원 그리고 등급 컷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출판사와 관련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고는 남녀공학이고 전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 인원수는 163명입니다. 총 7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반당 인원도 20명대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학생이 한 20명 정도 더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내년의 경향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어머니들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산출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에 해당이 되는 인원이 각 등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총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인원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에 4%에 해당이 되는 게 7명이 채 되지 않는 6명이다 보니까 반에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아닐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중학교에서의 A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행 같은 걸 다 합치고도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에서 여러 명일 수가 없는 체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2등급 같은 경우도 반에서 2, 3등 안에는 들어야지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 인원은 20명 정도니까 총 합쳐서 했을 때도 지금 한 37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23% 안에 들어야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어느 학교를 가서든 반에서 1등은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명고의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출판사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박영목이 대표 저자인 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천재교과서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표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근처 학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덕원여고와 같은 학교가 있고 저희가 목동권에서도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양정고와 같은 학교가 요 천재밥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천재 출판사와 관련된 자료도 워낙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 학교 기출들이나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진행을 할 때 무리 없이 다양한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내신 점수를 받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는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1에서 5단원까지가 1학기, 6에서 10단원까지가 2학기 이렇게 상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수명고에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1학기에 해당하는 단원과 2학기에 해당하는 단원이 겹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신 경향이라고 하는 게 매년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속단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경향을 봤을 때는 상하가 한꺼번에 나간다. 그리고 일부 단원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교과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교육 과정은 동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법 영역에서의 크게 그 4가지 영역 그리고 문학 단원 같은 경우도 갈래와 관련된 단원 그리고 고전시가부터 해서 이제 문학사와 관련된 단원이 가장 주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내신에서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명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충실하게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의
단원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인 거죠. 그렇다고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교과서 외적인 요소들도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내신 출제 경향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타 학교와 비슷하게 이제 문학과 문법이 중심인 시험 같은 경우는 또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반반. 대부분 24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문항수를 그냥 딱 반씩 이렇게 딱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험을 봤을 때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문학과 문법이 중심인 그런 시험도 있고 또는 문학과 비문학이 또 중심인 시험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비중은 반반이었습니다. 특히 이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독서나 화법, 작문과 관련된 단원을 아예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수명고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부분은 출제되지 않지만 독서 영역과 관련된 지문은 계속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비중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험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거의 반에 해당이 되게끔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다. 그때 시험 범위가 뭐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이 독서 파트의 비중도 꽤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위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교과서에 있는 그 소단원의 큰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학습활동에 제시되고 있는 그런 작은 작품들까지도 교과서 작품을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특징적인 게 교과서 관련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이 영역이 독서 영역에서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어떤 특정한 지문이 있으면 설명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오게 출전된 어떤 책이라든지 글이 있을 텐데 그 교과서 외에 있는 그 글의 일부를 가지고 또 수업으로도 해주고 실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다른 학교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외부 작품을 워낙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보통이기는 하고 선지에서도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활용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독서 영역 같은 경우를 외부 학습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는데 수명고는 특정한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교과서의 학습지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수는 전체 문항은 기본적으로 24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100점이라고 했을 때 그 한 문제당의 배점이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객관식으로만 100% 이루어져 있는 시험지도 있었고 또는 단답형도 한 4문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이제 초반에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여겨지는데 서술형이 나온다고 해도 아주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고 단답형으로 쓰는 형태 정도로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교과서에서 구석구석까지 다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의 출제 범위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외에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거나 부교재 같은 것들은 활용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범위 자체가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빠지는 단원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명고는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교과서 학습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관련된 타 작품들까지도 같이 공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의 난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어디가 되든 간에 학교의 경향은 그때그때 다를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저희는 빠르게 대비를 해서 내신 대비가 준비가 될 거고 학교가 발표되고 나면 학교별 시험 시간표가 금방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 안내가 될 거고 시험 7주 전부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대비든 아니면 수능 수업이든 간에 저희는 항상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갈무리와 내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